지금 대구에서 홍준표 시장이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래서 박정희나 홍범도하고 그리고 일본 얘기도 같이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시간은 선생님은 한 90분 강연을 했다고 해서 제가 너무 길다 좀 줄여서 한 60분 정도 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달 7월 달에는 이정욱 교수님을 모시고 박정희에 대한 강연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시민헌법학교에서 월에 한 번 정도 강연자를 모시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계속 강연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홍범도와 박정희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일본에 대한 얘기를 우리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송홍입니다. 제가 원래 이제 이 강의 주제가 홍범도와 박정희 요즘 많이 참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홍범도는 지금 정부에서 난리를 치고 있고, 또 박정희 동상은 또 이 대구시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시민들이 함께 고민해보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제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그러니까 공동 홍보가 되는 게 일본입니다. 예, 박정희도 그렇고 홍범도도 그렇고 다 일본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전공이 일본입니다. 일본어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 문화인력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쪽에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공통 분모가 되니까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구하고 잠시 앞서서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는 늘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깝다라는 것은 이제 지금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이제 같은 동양인으로서 같은 비슷한 행동 행식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막연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들어가 보면 먼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을 볼 때에 나중에 본문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크게 봅니다. 지정학적으로 섬나라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사무라이 이 역사하는 것. 그 다음에 국민들의 기재에 깔려져 있는 신도, 종교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문화를 볼 때는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됩니다. 내가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아니면 일본에 많은 감정을 가지고 본다든가 이렇게는 안 되겠죠. 네. 있는 그대로를 파악해야 이게 도움이 되겠죠. 지혜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인포가 있는데, 이 루스트리크라는 분이 이게 후카와 카레라는 것을 1944년 6월에 일본하고
미 국무성에서 이 사람이 본래 문화인학자입니다. 문화인학자인데 이분에게 프로젝트를 줘서 연구를 해달라. 저걸 알아야 뭐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이제 쓰게 된 게 이 국가학과입니다. 국가학과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김윤식, 서울의 김윤식 교수님이 이게 번역을 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참 그런 게이그 루스 베네딕트 이 인류학자는 이 본래 이게 인류학을 하려면 필드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왜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가지도 않고 이것을 정확하게 써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학에서 일본 문화를 아주 잘 서술해 나온 것이다. 바이블이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 책인데 일본을 아는 데서는 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가 그 대만 박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제가 32살인데 대학 2학년 때 이거 한번 읽어보자 이런 방학 때 준비책에 한번 이런 방학 동안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다 노부나가 그 다음에 도토미 히데요시 또 과거에 이어서 이렇게 연결되는 동인의 과정들이 놓아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기를 가지 말고. 자, 그래서 이 루스 베네딕트가 볼 때는 일본 미국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의 선악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일본은 그 절대적 가치관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일본은 특이하게 우리하고 다른 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상대적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가변적인 대게 바뀝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그때 바뀝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본을 둘러싼 세계 평화를 구가하는 동안 일본인들은 지금 세계 평화에 또 헌신하고 또 그게 세계 열강으로 바뀌어지면 언제든지 궁극주의로 바뀌는 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상당히 일본 학자가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합니다. 대단하고 솔직한 말로 일본을 경계하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또한 뭐냐면은 알맞은 위치를 요구합니다. 알맞은 위치, 저마다의 알맞은 위치. 그래서 일본 천황이 그 2차 세계대전에 선전포고를 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대동아 공영권에 너무 불안하다 이거죠. 이것을 내가 질서를 잡겠다 이거죠. 개체적 질서를 잡겠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일본의 문화인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전쟁하기 전에 많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건 진다. 물자라든 모든 걸 진다. 이랬는데 도저 대기하고 총대 대신 한 그게 뭐냐면 하다가 되면 죽으면 되지. 그래서 정신으로 이기내려는 그런 생의 물질에 대응해서 정신을 이겨내겠다는 그런 이제 일본은 사무라이 역사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무신 정권이 고레시에 때 유신 정권밖에 없었습니다. 최신 무신 정권. 우리는 문의 문화입니다. 문의 역사고, 일본은 사무라이 역사입니다. 칼의 역사입니다. 이게 상당히 다릅니다. 이게 우리하고. 우리는 보면은 사극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임금 앞에서도 전하 아니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목자를 끊는다요. 한 방에 쇼군이 무사가 무사는 칼을 차고 있어서 언제든지 이 서기를
목 자를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보면 내 잘라 죽여서 미안하다 한 사람 한 번만 말하고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아까 이야기한 천하이 알맞은 위치를 찾아가라. 그런 이야기. 그런 행동식 깔려져서 지금 행동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일화 만협 조천하 태평 이게 그 2차 세계대전 때 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뭡니까? 일본하고 중국하고 만주하고 협조가 되면은 천하 태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본은 아까 얘기했죠. 계층사회, 집단적 어떤 단결이 강하고 이렇게 해서 장 중심의 사회거든요. 장 중심의 사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망언을 하는지 이 장소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저 장소에 저렇게 말합니다. 문무성 대신이 우리나라 와서 일제시대가 참 예수가 아닙니다 하면 이렇게 말하면 돌아가면은 그러죠. 동네에 돌아가면은 저 인터넷 인터뷰를 하죠. 당신 한국에 가서 무슨 말 했노? 그렇게 말했다. 그래. 그거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래 끝납니다 그냥. 그 정도로 그 장애를 장중심 사회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결혼을 하면은 남자의 수가 다릅니다. 그 집안은 그 집안에 장애 그 따라야죠. 우리는 안 그렇죠. 할머니 있으면 다르고 집사람 있으면 다르고 며느리 있으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욕할 때 아이고 이 집 송지 집안에는 술을 가지고 못 가도 마시고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그게 일단은 일본에는 뭐지 장중심의 딱 집단적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테마에 하는 말이고 홈내는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다. 밖에서 내 본인을 부족하고 성장하고 다른 거다. 왜 그렇겠습니까? 칼의 문화이기 때문에 칼의 문화이기 때문에 칼의 문화인데 내 본심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 사람 숙죠. 그래서 일본에는 강자 앞에서 약자 앞에서 아주 잔혹하게 끌어갑니다. 일본의 전황은 역성형이 없는 불가침의 신적 존재입니다. 사무라이 역사에서 늘 선진적 존재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전황을 아주 이용을 잘합니다. 이 사무라이들이 한 1000년 동안 계속 전황은 어떻게 일어나고 자기들이 시골을 다 합니다. 하다가 불리해지고 뭐가 안 좋으면 천황한테 기대입니다. 천황이 그때서 한 말씀 합니다. 그러면 마음 그냥 백성이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천황이 그렇게 되느냐? 안타깝게도 이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 토착지나 토착 이 수호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맞지를 하는 게 있고 제사를 지낸다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이 동네에 그 수호신이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지금도 있죠. 충견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개가 주인의 것을 생명을 구했다. 이래서 거기다가 그걸 서당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다 없애거든요. 미신자가. 안타깝게요. 이 사람들은 이것을 정점으로 해서 이걸 예비에 누가 했느냐? 신도의 이 수호신을 다 관장하는 게 누가 했냐? 천황이 있습니다. 천황은 반신반인입니다.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다. 그래서 딱 이렇게 신도 일본의 그 역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 그 종교에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도, 진자가 맞는 거지. 신도의 사랑이 진자입니다. 진자가 8,600개 됩니다. 이lum진자, 개진자, 네코노 진자, 네코, 고양이 진자, 별의별 것 다 있습니다. 네. 예, 천하이 나오죠. 옆에 뭐였다 저거 이렇게 마취를 합니다. 마취를 해서 이 마을마다의 마취를 하죠. 그래서 마을에 소통의 장을 만들고 단합의 단결의 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다 없애버리고 난 뒤에 뭡니까? 관주도의 축제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다목을 축제. 그래서 자 일단은 그 다음 넘어가기를 일본은 이 성나라입니다. 성나라. 그래서 시마구니 곤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마구니 곤조. 성나라 근성은 타국과 교섭이 적고 적은 그 성나라에 사는 국민의 그 일상의 형태가 시야가 좁고 폐쇄적이고 아주 좀스러운 그런 성질이나 생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나라 일본에 아주 제주도 섬이지 않습니까? 제주도에는 삼다삼무가 있습니다. 삼다삼무. 삼다는 다 아시죠? 삼무가 뭡니까? 혹시 삼무에 뭐가 삼무가 있습니까? 뭐 삼다는 뭐 가르마고 이래서 돌망고 삼무는 뭐겠어요? 뱀이 없고 뭐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런 거와 비교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삼무는 제주도의 삼무는 뭡니까? 거지가 도둑이 없고 대문이 없습니다. 왜 대문이 없겠습니까? 도둑이 왜 없겠습니까? 섬입니다. 갇혀 있습니다. 어제 도넛 사고 왔다가 아침에 부두가에 나가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섬이다 보니까 어저께 보면 무슨 좀 취약하지만 아주 이렇게 폐전물 같이 문화가 중국으로부터 대부분 넘어가는 폐전물 같이 문화가 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다시 해양 체력을 받아들여서 건강을 빨리 일으켜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습니다. 자,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죠? 태풍이 많죠. 지진이 많고, 화산이 예. 그 일본의 종교가 고유의 이 종교가 신도입니다. 이 토착신앙, 수호신 이런 것을 다 깔고 있는 정점에 있는 게 이 신앙입니다. 일본 그 신화에 보면은 신화에 제일 위에가 태양신입니다. 아마테라스 공간이 태양신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자녀가 이자나미 자매가 이 결혼을 합니다. 일본 신화는 아주 보면 리얼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자나기가 남자가 오빠가 여기 보고 나에게는 나온 부분이고 너에게는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작해서 일본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는 춤이 강하고 효가 약합니다. 효는 혈액력이에요. 혈액력이 약해서 그래서 한 10년 전에 뭡니까? 일본의 그 총리 가한 나오토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사촌 누나하고 결혼했어요. 네, 혈액력이 취약합니다. 이 효가 약합니다. 우리는 총하고 효하고 딱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삼척에 무장공에 나타나고 다 싸웠습니다. 군인이 죽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자기 앞에 군인이 죽으면 그러라고.
일본의 종교는 이 종교에 별이 없습니다. 이게 그 종교 뭐냐면 신도, 그다음 또 불교, 또 기독교 이런 식으로 막 합니다. 두 개씩 하게. 인구는 1억 2천인데 종교인 수는 1억 3천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아있기 전에는 신도를 믿습니다. 근데 죽어서는 불교로 갑니다. 왜? 신도에는 4시간이 없습니다. 죽으면 어중간한 불교거든요. 그런데 불교는 4시간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가는. 이거는 야스쿠니 진자입니다. 일본의 진자는 요 앞에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걸 뭐라 그러냐? 토리이라고 합니다. 토리. 새가 있는 곳, 머무는 곳입니다. 왜 저렇게 되냐? 고대 신화에 보면은 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합니다. 인간하고 하늘을, 신을 연결시키는 일랍입니다. 그래서 이 새를 신성지 아닙니다. 그래서 티베트 같은 경우에는 풍장을 새가 먹이를 자기 그 부모가 죽으면 그 돌에 바위에 이렇게 빨리 새가 쪼아먹고 승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반대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스쿠니 진자입니다. 여기 보면은 문양이 국화 문양이 나옵니다. 이게 황실의 문양입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국화가 뭐다 라고 나옵니다. 황실의 문양. 그 다음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사쿠라입니다. 근대 사회와 일본 사회의 행동 양식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봉건 사회는 주어진 생득적, 주어진 지위를 말하는 거고, 고대 사회에서는 뭡니까? 태어나서 그 다음에 철저한 어떤 경제 의식에 따라서 얻는 지위, 이게입니다. 이게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게 바로 이겁니다. 중국하고 기본적 이게 사고방식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일본도 문제를 알아요. 전후시대가 문제다. 나라가 왜 부모 물가고 있습니까? 유학합니다. 정치부터 그렇습니다. 몇 세대를 그냥 자기 할아버지 했던 지역도 하고 자기하고 또 악을 하고 이렇게. 이제 황실을 그냥 국하고 일본이 가는 경우는 불꽃입니다. 그리고 부사들이 좋아하는 건 동백꽃입니다. 왜? 동백꽃이 떨어질 때 하나씩 한 피하게 떨어져요. 다른 꽃은 하나씩 한 떨어지는데 동백꽃은 어떻습니까? 몽땅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본이 좋아합니다. 사무라이들 칼로 딱 쳤을 때 한 방에 딱 꺾고 끝나야 되는 거냐.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렇게 와사비, 벚꽃 이런 거 팍 폈다가 딱 재야 됩니다. 우리는 무화가 그냥 한의 문화죠. 우리 문화는 한의 문화. 그래서 그냥 피고지고 계속합니다. 떡물도 많고 진딧물도 많고 영양가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젓가락 문화가 일본은 선택적 문화입니다. 우리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통용해서는 복합성을 갖고 있는, 그래서 비빔밥, 찌개, 국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리합니다. 자, 속담 속의 일본인의 행보식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남캐모노와 가지다. 이게 일본인의 건면성은 결혼은 집안의 수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참 부인하죠. 그 다음에
이게 그 사람은 못하고 이저 성능 내음신하는 것에 특권을 든다. 이게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예, 그렇죠. 뭔가 개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불 이게 방사능 문제라든가, 네? 우리 역사 문제라든가 이런 걸 계속 덮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 속하면 수업 무슨 꼼이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적배 척탄 엄청 많이 외칩니다. 네. 맞는 말로 일본의 그래서 보면은 대륙문화 태림물 같이 이렇게 모으고 또 그걸 집단을 시켜놔. 산업화에 딱 적합한 국민성이다 이렇게 보고 산업화에 그냥 그 어떤 비틀 공장이 뭡니까 옷 제조 그에 직물 공장에 직물 부품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코는 애니멀이다. 90년대 많은 세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야 어떻게 폐망을 하고 그렇게 단시간에 그걸 할 수 있을까 연구의 대상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그래 2000년대 이후에는 그래 안 봅니다. 예. 에베토폴레가 그런 말을 했죠. 정부화 시대는 앞으로 창의력 있는 인류이나 국가가 그 사회를 국가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창의력하고 집단력하고는 다릅니다. 집단 속에 아니요 난 이래 생각합니다 이래 그러면 안 되죠. 그 이집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왕따하시게 되죠. 뭐 이런 예도 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이게 개발하는 이런 게 뛰어나고 있어. 일본 도요타에서 이게 뭐가 잘 안 돌아간다. 그래서 일본 우리 한국 사람들 몇 명을 5명을 불러서 채용해서 각 부서에 한 명씩 넣어놨어. 그런데 이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왕따식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돼서 다시 불러가지고 5명 한국 사람만 또 묶여놨어. 그러니까 재발의를 하더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이 줄다리기가 너무 문제예요. 열명이. 우리나라 사람은 영할 때 땡기는 사람이고 착할 때 땡기는 사람이고 일본 사람은 안 그렇다. 단지 딱 땡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이 집단주의 사회가 되면은 이 시대 변화에 빨리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 제자들이 처음에는 90년대 일본어로 많이 했어요. 어쩌고 내가 되돌아옵니다. 네. 행정하는 일이 이게 아날로그식이니까 뭐 팩스 보내라, 편지 보내고 편도 보내라, 뭐 하라 이랬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부화 시대는 제가 생각하기에 끝나게 되면 2000년 이후 2000년 이후는 일본을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따라가고 있죠. 네. 너무 좋죠. 저희들이 클 때는 중국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본 따라가려고 하면 50년, 미국 따라가려고 100년 이런 말 기가 까먹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은 이게 느립니다. 상당히 변화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은 일본은 배울 점이 많습니다. 뭐 등산 간다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가게 가서 등산하고 옷을 막 입고 신발하고 하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등산이란 뭔가 이거부터 책을 샀습니다.
네? 기록하고 찾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매뉴얼이 있으면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매뉴얼이 없이 아까 후쿠시마 원전 터져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창의력 발휘해가지고 어떻게 되나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그 다음에 이 홍범도 장군이라든가 그 다음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다 일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인의 행동 양식을 좀 알고 해야 좀 더 이해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요 아니면은 계속 할까요? 계속 할까요? 예. 제가 좀 천천히 해가지고 한 2시간을 그대로 다 깨우려고 했는데 자, 그 다음에는 우리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 홍범도 장군 하면은 뭐 그동안에 뭐 2000년대 이전에는 카자흐스탄 국교 정상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2000년 이전에 이 연구가 사실 안 됐습니다. 또 이분이 돌아가시기를 카자흐스탄에 돌아가시고 외국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한 자기 자녀가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관심 밖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연구에 의해서 뭐 이미 영화라든가 책이라든가 많이 나왔습니다. 1920년, 20년이라는 1919년 3월절 이후부터 엄청나게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서재필 이승만 보내서 태평양 해방에서 우리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게 해달라 하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게 안 되겠구나 라고 이제 하고 이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국외에도 전투가 있었습니다만은 혁혁한 이 전공을 이루었던 곳이 봉오동제도 정상인이었죠. 있습니다. 족적의 그분 족적은 상당합니다. 사실 뭐 이 홍범도 하면 태어날 때 평안국토에서 그냥 이 모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모성됩니다. 태어나서 8일 말인가 그렇지만 뭐 자기 그 부모가 어머니가 죽습니다. 산후의 그 노가다. 그 다음에 8살 때부터 8살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가 또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남의 집에 친척집 무슨 탈을 하고 이렇게 지내서 참 우리가 보면은 그런 국민 중에서도 그냥 없는 그런 모성의 출신으로 이렇게 우리의 역사 속에 족적을 남겼다 하면서 상당히 대단한 거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와중에 전 정부에서 홍범도 장군의 그 흉성을 육사 추모관 거기에서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과연 우리 민족의 전기가 살아있는가, 역사의식이 제대로 이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이렇게 역사교육은 돌이켜보면 이번뿐만 아닙니다. 한번 보면은 2008년도 이명박 정부 탄생 시기 이 뉴라이트 세력이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 박물관에 있어야 될 것은 가끔 부담돼 있다. 이렇게 가끔 부담에서 어떤 것을 덮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저희가 있습니다. 일본은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미국이 북한에서 미사일을 하나 빵 쏘면 우리는 좀 덤덤합니다. 일본이 난립니다. 정치계에서. 야구 인터넷에 가면은 일본 거기 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 거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조금 위험한 점이 있죠. 그러면서 야금야금 똑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슈화를 한번 시켜가지고 국내의 어떤 그걸 덮기도 하지만 양면서가 이중적입니다. 그로 인해서 야금야금 똑똑을 침탈하는 그런 게 있죠. 여기 보면은 2008년도에 8월 15일 되니까 정부 수립 기념을 하려는데 건국적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노골적으로 역사교과서를 따로 만들어냅니다. 일본에도 역사교과서를 구소사에서 나오는 역사교과서를 만들면서 별 그거 없이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또 그런 걸 만들면 난리가 났죠. 실패했습니다. 역사 말씀에서 주장한 걸 좀 인용해 봤습니다. 뉴라이트 세력은 이 어떤 세력입니다. 이승만 존경하는 세력, 친일파, 분단 세력, 독재 혁명 세력, 그 기독교 세력들이다. 이승만을 살리고 나아가 그를 이 건국의 아버지로 바꾸지 않습니까? 건국의 아버지 북부로 만들어 놔야만이 자기네들의 뭡니까? 친일적인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벗어나서 자기의 사회적 지위라든가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드림 외에는 용산에 거기도 많이 들어갈 때가 그러죠. 네. 뉴라이트 팀들이. 이 사람들이 한 번씩 터뜨려가지고 김건희나 뭐나 이런 이슈화를 잠재워온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야금야금 자기네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나오는 육군산업 충무관학회. 그래서 여기 만들어지는 과정이 보면은 그 탄피 30kg 녹여서 했다. 그리고 5.56mm 보통 탄을 5만 발. 이 총사고 나면 탄피가 나가고 탄피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아서 만들었다 이런 겁니다. 왜? 총과 실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공호동 경투나 이 청산리 대책을 이렇게 승기를 기라는 것을 기념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몇 개
이게 뭐 진보든 보수든 관계없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이 보수들이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이런 사람 같아요. 그때 바뀌어요 그냥. 네?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그 1962년에 건국훈장을 줬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 위를 봉헌하려고 하는 북한에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은 또 뭡니까? 해군 잠수함 항공도 그걸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위를 봉헌해갔죠. 그래서 건국훈장, 대한민국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 인정하고 이런 기념하는 미표라든가 아니면 형상들이 다 시원하는 거 이렇게 느닷없이 꺼내는 거는 뭔가를 좀 듣고 보자 이거죠. 자, 국내에 관한 국내는 1차 모시고 올 때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 통상 본인을 찬성했습니다. 19년도에 65.9%가 전치를 찬성했고요. 그 21년 당시에 홍범도 장군의 삶과 정신을 기리려고 국민 다수가 이렇게 동경무대 영웅으로 이렇게 받들었습니다. 이게 인터넷이 안 됩니다. 이게 미스가 나오네. 그 컴퓨터를 한 번씩 리턴 한 번씩 해줘야 돼. 가만히. 여기가 예. 다시 안 넘겨. 예, 나왔습니다. 예. 이게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왔습니다. 65.9%가 반대했습니다. 찬성은 22.1%가 됩니다. 그럼에도 참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자,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동포단체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항해운동 영웅 홍범도 장군 모시갔으면 제대로 모시나. 홍범도 장군 공산당 이력이 문제면은 내 가족과 우리 동포 50만 명을 못 보기 적인가? 무슨 우리 정부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자, 이력을 문제 삼아서 철거를 주장하는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근거를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자, 빨치산 전력 이렇게 빨치산입니다. 질산 빨치산하고 같이 연상시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좌파 빨갱이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빨치산은 이게 본래 파티샤니에서 이거는 프랑스 말이라고 프랑스에서 이게 넘어와서 비전투 게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는 이미 국권이 상실되었습니다. 군대도 다 해산되어버렸어요. 강제 해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전부 다 의용대, 삼포수, 의용군을 이게 전부 다 뭐 빨치산이죠. 비정규 게릴라라는 것은 빨치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학교가 적으로 삼는 북한 정권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탄생하기 이전에 일입니다. 이거는. 네. 그러면은 그때 김일성이 몇 살이냐? 7, 8살입니다.
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그 다음 홍범도가 입당한 레닌 공산당, 코민테러, 민족 자기를 주장하고 민족 자기를 주장하고 해방을 주장하니까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그쪽 많이 러시아하고 많이 그걸 했습니다. 교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부터 이제 독립 전쟁 활동 지역이라든가 군수물자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없이 이제 레닌의 공산당 그에 가입했다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이 레닌의 공산당과 스탈린의 공산당은 다릅니다. 이 레닌은 여기 뒤에 가서 한번 시간이 되면 또 다시 정리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보면은 역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자유시 참변, 시가 자유시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름이 있는데 여러 또 한일 단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연해 중에 자유시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명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한일 투쟁하는 그 부대들끼리 참 우리는 이런 책을 읽으면서 계속 읽어봤습니다만은 이거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분열이 자꾸 되더라고요. 분열.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 홍범도 장군은 연합하고 화합하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자유국하고 상중하고 연합되면 그때 연합국 사령부를 누구를 하냐? 자기가 그 밑에 들어가, 산 밑에 들어가도 사령부 그 밑에 들어가도 자기는 좋다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그런 어떤 알력 관계로 일어났던 건데 그 당시에 홍범도는 홍범도 이기에 일어났습니다. 동족 간에 참변을 한다며 장교들과 설파대서 땅을 치며 통곡했다. 이 관여가 될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자꾸 묻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다니까 국방부 대변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많이 달라들었죠. 달라들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증거가 있냐? 그러니까 한쪽 편에 서서 다른 그 피해자에게 많이 죽였다 이거죠. 같이. 그 다음에 독립전쟁의 업적, 그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사업을 한두 번 해야 되고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공동대첩, 그 다음에 정산인대첩 이렇게 해서 크게 예성을 거둡니다.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봉오동 전투에서 끝나고 나서 돌아서서 성산인 전투는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계속 6일간 계속 전투합니다. 거기 나오면요, 이 먹는 걸 먹으냐, 그냥 감자 먹고 그렇게 전투를 하는 거예요. 처절하면 청산리 전투에서는 일본이 비행기까지 띄웁니다. 그런 전투에서 얘기가 대단하죠. 그 정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 사이트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말하는가? 찾아보니 봉오동 전투라고 딱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때가 딱 나왔어요. 지휘관이 홍범도, 최진동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피해자 수가 나옵니다. 일본 측 기록에는 한 명 이렇게 나옵니다. 2명 부상. 그런데 끝에 나왔습니다. 조선 측의 주장을 했습니다. 157명 사망. 맞습니다. 오늘 이 시정부에서도 그래 확인했고, 예, 이게 대대가 선별을 되었습니다. 예. 뭐 이거는 조금의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그 전쟁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만들고 그랬다 하고 뭐 서로 어떤 전과를 보면 다르게 일단은 이 큰 승리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쪽에 그 대한독립군 이렇게 있고 이게 그 만주 쪽에 있잖아요. 만주하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그 이쪽에 있는 게 이쪽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만주 쪽 간동인데 이게 뭐냐 동북 삼성은 그 흥룡왕성의 선도가 그 하얼빈이죠. 그 다음 밑에 내려오면은 그 길림성의 선도가 그 소재지가 우리 도청 소재지가 있죠. 이게 장축입니다. 그 다음 밑에 내려오면은 요령생의 선도가 뭡니까? 선량이 나와있죠. 선량. 예. 선량, 장춘, 하얼빈 이렇게 있습니다. 예. 동북 삼성입니다. 그 독립군 이동하고 일본군의 이동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 김자진, 홍범도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봉오동 경주에서 승리를 하고 다시 이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예. 그래서 청산리 대첩에서는 그 홍범도 장군하고 김자신 장군하고 연합이 됩니다. 연합. 예. 그 홍범도 장군에 대한 독립군의 어떤 그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뭐였던가를 보면은 나옵니다. 유격전을 많이 했습니다. 삼포수다 보니까 일본 정규군이 따로 서없을 정도로 이 산 저 산 넘나드니까 그래서 그렇겠습니다. 예, 비장군이다, 날아다니는 장군이다 이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평민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아주 유대가 좋았습니다. 화합하고 이해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이 공격과 매복을 아주 자유자재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수시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가면 그 다음 지형 지구를 얼마나 잘 숙지하죠. 왜냐 호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지형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예. 어디 가서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주민들을 하고 유대인과 기뻤다는 거. 그리고 아까 그 최진동이라고 나오죠. 그분은 그 간주 지역에서 엄청난 이 땅을 가지고 있는 부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식량 조달을 많이 했습니다. 홍범도의 나라에 대한 충전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승리한 후에 주민 환영식에서 이런 말을 하죠. 국토를 외국에 자손한데 행복하는 것이 우리 독립군의 목적이요 민족을 위한 본이다. 우리들 독립군의 일단은
이 일의 성불성을 원하지 않고 오직 죽음이 있을 뿐이다. 나는 최후의 한 사람까지 소지 관철에 분투함으로써 한민족 독립을 최후까지 힘을 다하여 외쳐 죽음 후에야 끝이야 한다는 것을 항상 포화들에게 푸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적용공가 붙을 때는 일당 백을 했다 이거죠.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달아드는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간도 위치가 동간도 서간도 또 이렇게 나오는데 북간도를 보는데 저희가 북부 삼성 쪽입니다. 그다음 그 간도 대학살이 있습니다. 아까 간도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 간도가 위치가 어쩌리 나오죠. 예, 서간도 이렇게 나오죠. 여기 그 간도 대학살이 나옵니다. 대학살. 이거 왜냐? 이전에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 전투에서 졌다 이거죠. 일본이. 졌는 걸 자기들이 이미 막 그걸 합니다.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갈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말 그대로 몇 명 안 죽고 한 명 죽고 두 명 죽었으면 보고하라고 갈라들겠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나오는 겁니다. 조선군, 조선독립군 토벌을 자기가 참기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거죠. 거기 보면 민길 완도 창동교사 전기선은 일본군에 걸려가 혹독한 고문을 해요. 자기가 하지 않고 정기선 눈을 감고 입을 꾹히 다물어 버리자 싶은 일본 칼로 그냥 껍질을 벗기나요. 얼굴 껍질을. 그래도 말하지 않자 악독한 놈들을 칼끝으로 눈알을 걸어냈다. 그리고 이 밑에 글씨가 잘렸습니다. 여기 뭐가 들어있냐? 갓난 아이를 공중에 던져놓고 총으로 쏩니다. 제가 여기 이 책을 보면서 어떤 그게 있으냐? 제가 한 5년 전에 일본에 쭉 여행을 하다가 저 밑에서부터 저 홋카이도까지 여행을 하다 하는 중에 센다이에 이르러서 동부지방입니다. 센다이에 이르러서 아침 작업을 하니까 일본이 모르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상당한 어떤 우리나라로 말하면 진보적 생각을 갖고 천황대 반대하고 천황 행사에 되면 자기는 강금되는 강금 집 밖으로 못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저하고 처음 만났는데 한 2, 3일 같이 다녔어요. 자기 교회도 가고 버스 자고. 근데 오늘 센다이 청년 회의실에 평가를 하는데 생각하는데 같이 가볼래 했는데 뭘 하느냐 모르고 그냥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그때 조금 늦게 갔어요. 도착이. 갔는데 이미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군 이하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일제시대 때의 어떤 그 학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스크린 탁탁탁 넘어가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빼앗아서 던지고 그 일본 군인이 3명이 겨누어서 소를 나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종군위안부 각 나라에 종군위안부 발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아까 그랬죠. 강한 자에게는 아주 비굴하게 굽니다. 그렇지만 약한 자에게는 아주 장을 봅니다.
일제 강점기 민중들의 항일 투쟁이 있습니다. 그죠? 이권의 진짜 우려를 앞세워 불평등 조약이 있어서 엄청나게 이 우리 국민들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내부에 수탈도 있었고 그때는 뭐 이야기가 나오면 나라를 망해가지고 왕비 친척들이 매장 매장대석을 하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지금 용산의 누가 돈 받고 장관자리 돈 받고 머리 한 자리 하면서 이렇게 뭐 말이 나오는데 그런 우리 여기서 그런데 웃기는데 그렇게 위에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 그렇게 방탕하고 아주 국가는 뇌물화를 하고 팔아먹고 오히려 정부 대신들이 국가의 자산을 특히나 뭐 탄광 무슨 이런 문제 그런 걸 다 팔면서 그런 와중에도 이 삼포수경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보면 국제보상운동할 때 여기 나옵니다. 기자인들이 애국 부인을 만들어서 의회법을 내립니다. 참 얼마나 그 국가에 대한 자기가 혜택을 못 받았지만 국가로부터 그렇지만은 이렇게 국가가 어려울 때 민족이 어려울 때 뜻을 모아가는 거 대단한 일이죠. 자, 홍범도 장군이 그동안에 그 조명을 크게 못 받았던 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22년에 이제 카자흐스탄 국교를 맺기 했다 보니 그 이전에는 연구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러시아 레닌 공산당에 입당을 해서 한 그런 이유로 해서 좌파 운동가다, 독립운동가다라고 테마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평민 출신이다, 머슴이다. 이래서 엄청나게 뭐 그냥 정가가 있어도 김자진한테 떨고 우리 청산인 전들 김자진으로 알고 공정부 홍범도 있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독립운동가에게 전공도 뺏기고 상당히 그게 공직이 묻혀져 있었습니다. 마무리로 우리 헌법 전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그 법통을 개선한다. 이어받아서 3.1운동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이 의료학자들이 친일파, 군사, 독재자 이를 미워하고 공기운동가들을 오히려 좌파로 몰아붙여버리고 이거 헌법 정신은 아주 그냥 모독하고 정의 사회가 없는 거죠. 원래 정의 사회를 잘 안 한 사람이 뭡니까? 정의 사회 구현한 사람 아시죠? 전두환이 되겠습니다. 전두환이가 광복 사태를 일으켜가 몇천 명을 죽이고 그러나는 뭐라고 하냐? 온 가구수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의 사회 구현, 정의 사회 구현을 했습니다. 참 기가 찰 일이죠. 옛날에 제가요 정화위원장이라고 네, 정화위원장. 신랑이 데리고 왔어요. 소개를 시키는데 가고 나서 저 사람은 정화대상자인데 그러니까 봤는데 정화대상자를 정화위원장으로 앉혀놨어요. 정화대상자를 정화위원장. 그리고 그 사람이 뭘 하는 겁니까? 저 삼척교육대 보내야겠다. 보냈거든요. 그 이름 적어내고 동네 제가 볼 때 정화대상자. 네, 지금 그 사람이 정화되어야 될 사람이 정화위원장. 그것도 30년 전에. 네. 이제 마지막에 레닌의 공산당과 스탈린의 공산당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레닌은
그 노동계층의 해방과 평등의 기회, 이상적인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예. 그런데 스탈린을 넘어서 스탈린은 그 레닌 이상과 달리 완전한 뭔가 좋은 집권하고 사람을 참여를 그리고 강대국을 그래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단속하고 대량 학살하고 이런 폭력성을 갖고 있는 그런 공산주의로 바뀝니다. 이게 그 김일성한테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근데 여기 자꾸 결부시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이것은 그 홍범도 장군까지는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마무리 쪽에 그 박재희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여기 내 거 걸려가지고 또 안 되는갑네. 씨. 아무데도 이런 다음에 와야. 자,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드리겠습니다. 나옵니다. 나옵니까? 예. 나옵니까? 예. 우리가 역사적 인물 아까도 뭐 공범도에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역사 인물에 대한 어떤 공적과 사람의 어떤 대관 시간이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뭔가 논의하고 토론하고 수기를 거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봅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군법도장군 통상 철거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대구시에서 이렇게 박정희 공판을 세운다든가 특히나 홍범도장군 행사 철거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합니다. 그죠? 하는데 기자들이 달라들어서 막 하죠. 말을 하죠. 빨치산의 개념도 안 하나, 뭐 안 하나, 이런 보니까 몰라요. 그냥 덮어 씌우는 거예요. 예,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내편 내라 이렇게 하면서. 그 브리핑하는 대변인이 조차 이걸 모르는 거예요. 레닌의 공산주의하고 무지하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게 더 통하니까 그런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 답답한 그 이렇게 인터뷰 그 나오는 거면 방송에 나오는 거면은 야참 이렇게 무식하고 답도 못하고 쩔쩔매는 대변인을 참 보면은 답답하죠.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건 다 답답합니다. 말도 안 돼. 그냥 답답해. 윤석열 정부 안에 안에 보면은 말도 안 돼. 그 자유행위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저는 단체가 거짓말이고. 아, 네, 단체들. 예, 일단은 이 부분도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뉴라이터의 그게 있지 않나. 그 보수주의 시각에서 보는 그 박재민의 공로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은 일단 공과 사를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게 전체와 부분을 동시적으로 보는 안보 이게 지혜로움이다 해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 부분이 파고들어가면은 밤새 조사에 건강하게 파다가 맙니다. 그래서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전체 일반적 정책 시각, 선가라는 특성, 그 다음에 또 역사적 이런 거 이렇게 전체를 속에서 이게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행동하시고 보여주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저쪽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보스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박정희는 61년 부탈을 일으키고 경제 발전 뭐 그때만 해도 저도 그 박정희 그 아닙니까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1979년 11.6 사태가 일어나서 제가 군 일으키고 부대에 있었는데 뭐 한 달 내내 그냥 군화 신고 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비상 대기하고 이 광주에 저런 그런 학살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모든 정보가 막힌 상태에서 군에서 살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새마을운동이라든가 국토개발 현대화, 뭐 산림녹화, 그리고 그 농업과에서 현대 산업국가로 살고 이 녹화 사업 이런 거를 보면은 그랬었어요. 이게 산림녹화 산업 참 사방봉사하고 많이 다녔습니다. 저도 어머니 따라서 많이 다니고 그 벌거숭이 벌거숭이 참 이 산에 가서 저는 외관이 고향입니다만 낙동강 전투로 인해서 산이 완전히 황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지도자 역사적 공모가 크다 보인 거죠. 그래서 뭐 이거 보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잘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저 포스터로 경부포스터로 테이프가 있습니다. 요거는 누굽니까? 요거는 포항제철 시험에서 박태준하고 이렇게 찍었어요. 그 우리 이쪽에 진보 쪽에서 보는 시각은 독재시대 상태의 공모가 어느 정도의 그 공도를 어느 정도 우리가 근대의 시각으로 보고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저 어릴 때 그 고속도로, 경고속도로 가해 살았거든요. 다음 아들을 놓고 대통령이 지나간다고 그걸 산을 잘라놨으니까 거기에 나무 보이게 하려고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이렇게 구르고 처음 잘라가지고 거기 박아놨어요. 대통령이 저 부산까지 간다고 지금. 그리고 며칠 후 어떻게 했어요? 벌게 그냥. 그런 지금 북한에서 하는 그와 똑같습니다. 선동을 합니다. 그냥. 자기 과업을. 그래서 그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저는 우리 이 집에서도 행님하고 많이 다툽니다. 버릇고기 너무 좋다. 지금 홍 시장이 말하는 게 그 이야기 하잖아요. 버릇고기 너무 좋다. 저는 공에 대해서도 한 3분의 1 맛이 납니다. 박정희 역할을 합니다. 그럼 3분의 1은 누구냐? 국민입니다. 공시키려고 소 팔고 땅 팔고 우리나라가 뭐 지하 옛날부터 그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리책에 지하 자원이 없는 나라다. 인적 자원도 없습니다. 그런 인적 자원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 전쟁 직후에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만들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뭡니까? 베이비붐 세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LG나 삼성이나 현대나 가서 중정들을 다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난 그 사람들의 우리 국민의 머리이 3분의 1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3분의 1은 뭐냐? 미국하고 일본이 있습니다. 난 그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의 순망치 아니라 입술이 없으면 이간식이다 하죠. 입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중국하고 러시아에 순방 치안이 되고 있습니다. 입술을 갈아보죠. 뻥 터지고 나니까 미국 사변으로 터지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네. 방독을 쌓아야 되겠다. 미국하고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이 모든 인간공산을 갖다 뽑았습니다. 그 다음 이 군사적으로 우리가 도와줄게. 일본도 도와줄게. 그러니까 일본은 너희들은 기술 지원을 해주라. 한국에 방독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논리였죠. 그래서 아까 그런 포항제철도 일본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일본하고 미국에 물론 자기 국익에 따라서 그렇게 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게 태평양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은 우리나라 동부와 그다음에 중미나 동남아시아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공에 대해서도 경제 발전에 대해서도 저는 3분의 1로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일제강점기 7일에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앞 뒤에 나옵니다만, 그 다음 남북당 중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민주화 요구를 철저히 탄압하고 엄청 탄압하면서 앞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삼성개헌, 유신헌법 제정 등을 통해 장기지원을 획책했습니다. 그리고 58년도에 몸을 썼고, 그 다음에 독재자를 제거했자. 불행한 결말을 누가 자기 시보 김재규로부터 암살당하죠. 제 끝에는 김재규가 그때 법정에서 마지막 최후 제소를 해놨는데 그 시간 가면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7일 이동 사전에 속에 박정희는 이렇게 나옵니다. 만주국은 일본이 시작하는 날 그 만주국이 거기에 계룡국을 일제 계룡국이죠. 첫 번째 탈락, 두 번째 탈락, 세 번째 육군 상황도 못하고 다른 쪽으로 공간하게 갔다가 그 2년 하고 다시 3학년 4학년에 해입학합니다. 3학년 자, 그리고 남북한 프랑스의 휴교 체포돼가지고 사형선고에다 왔습니다. 조금은 상시했구나. 만주 신문에 이렇게 아시죠? 혈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인으로서 수치 오타 났습니다.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획으로 1400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인으로서 자기가 일본인입니다. 이미 일본인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이미 일본인이에요. 뼛속까지 일본인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학교시키다놓고 간청을 하고 간청을. 자, 여기 보면은 혈서를 쓰고 회화등에서 이제 만주를 일본에 나오는 겁니다. 그 혈서 내용이 보면은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 1400 한번 죽어나요. 죽을 전에 죽음을 물속으로 공공을 하게 됩니다. 굳건한 결심입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만주 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을 위해서 합니다. 조국이 어디입니까 이거 지금? 참 기가 잘 어렵습니다.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늘사공공하고 개처럼 말처럼 충성을 다할 객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참 기가 차이죠.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박정희는 온종일 같이 있어도 마음에 없는 과묵한 성격이었다. 그런데 내일 조선인 토벌에 나간다는 그런 명령만 떨어지면 그렇게 말이 없는 자 갑자기 요시 좋다 이거 이번 말에 요시 토벌이다 하고 병력까지 고함을 치고 했다. 그래서 우리 일본 친구들은 저거 돈 많이 가? 돌아가나 많이 가? 오죽하면 일본은 하고 수그랬던 기억이 난다. 그 증언하면서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 같았다라고 합니다. 참 기가 차는 일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또 이게 혈서지고 하는 건 난리를 치니 그때 뭡니까? 백년설 이 노래를 부르는 노래를 또 이 혈서지고 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노래가 합니다. 나라님의 변경되기 소원입니다. 기가차 이게 나라님이 누굽니까? 천황이죠. 강객의 못 잊어 손끝을 깨물어서 이걸 노래를 박향님 백년설이 그때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보는데 청소년 모방 보는데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때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선전을 하니까 지원하는 자가 있을까 많이 늘었다 좀 늘었다 이런 마음이 있었죠. 남로당 군 내부 불합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949년 2월에 군법위에서 걸려가지고 남당 불합치라는 것이 걸려가지고 김창룡 국군 정보국에 걸려가지고 이 자료는요 미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걸 비밀로 되게 풀려가 나왔던 자료를 여기서 옮겨나가는데 박정희는 제14선언에 사인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웃기는 게 자기가 시인다 하면서 자기 주변 사람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빠져나왔습니다. 그 공고로.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여기 안 적어놨습니다만 자기가 직접 다니면서 어느 집 하면 다니면서 그냥 이 시조세에서 부르는 게 아니고 다니면서 이 집 다 다니면서 됐다. 그래서 처음에는 10명이었는데 또 그 했던 놈이 자기가 또 안 가려고 박정희 같이 살려고 또 하다 보니까 한 100여 명이 걸려들었다는 기가 차이요. 자기는 사형선고에서 빠져나오고 그래서 일본본부 정보부 숙군 책임자 백세령 이들과 그리고 만주국 출신 일본 육사 이들을 동원해가지고 무명문대 일어나가 또 살아납니다. 자, 통일혁명당 사건은 통역당 사건을 하죠. 네. 이게 제3공화국 시절 이게 최대 이 공안 사건입니다. 여기서도 많은 이 사람들이 체포되고 탄압을 받게 됩니다. 예, 통일혁명당 재판 현장입니다. 1968년에
중앙정보부가 발표하고 중앙정보부는 그때 중앙정보부는 그랬죠. 나는 새로 잡는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민청학년 사건이 그랬습니다. 그 민청학년 사건에는 뭐 여기에 김대중 가치 사건도 들어있습니다. 지작년에 예. 강압 수사로 완전히 전부 다 용공 그러니까 알게는 뭘 못했습니다. 인했던 사건. 예, 지난번에 그 대구시 그 의회 앞에서 그 인했던 사건에 그 후손이 나와서 말씀드렸죠. 제 바로 주변에도 이 친구, 자기 자매이 서도원이라고 여기서 8명 죽은 8명 중에 한 명입니다. 판결 내고 8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서대문형에서 그냥 시체 찾아가라고. 자, 그래서 국제 도박자들이 사법 사상에 아무리 나오는 요즘 말, 앞서서 우리가 말했던 뭐 들어가는 말에서 말씀드리면 이 박정희 이 동산 건립을 과거에 어떤 향수적인 업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박정희의 생애와 업적인데 조명하고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그냥 공론의 장을 던져서 균형의 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대구시에서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 것도 다 뜻이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시장이 또 고대 출신 아닙니까? 이명박 우리 컨넥션 있죠. 지금 정부가 자기 정치적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검찰마다. 그래서 그대로 누구의 이명박의 이 뉴라이트 쉐로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런 걸 딱 보고 홍 시장도 야 그걸 똑같이 보자. 내가 이어보자. 이런 심상으로 지금 이렇게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 생각이고 예, 이사님. 제가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오늘 감이 훌륭했습니다. 뭐 궁금한 점 있으면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진짜 살겠어. 예, 할 얘기가 진짜 많았던 모양이니까 시간을 한 60분 정도 하고 나머지는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저희들 9시까지 한 10분 동안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은 아까 아주 활발하게 우리 선생님 리액션을 해주고 그랬는데 혹시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었습니까? 하도 들어가고. 예. 사실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 다 아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앞부분에 일본에 대한 얘기는 좀 두 사람의 어떤 배경으로서 일본 얘기하면 좀 신선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범도는 제가 지난 겨울방학 때 박연석 작가랑 같이 범도 3차로 같이 여행을 갔었습니다. 제가 그 소설책을 읽고는 진짜 감동을 받아서 박연석이라는 작가가 어떤 작가인지 포항에서 하는 북 콘서트에 갔어서 한번 듣고는 굉장히 열정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제대로 알지 못했던 홍범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한번 직접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갔었거든요. 제가 질문이 없어서 대신 질문 하나 던질게요. 예. 왜 홍명도는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들한테 잊혀진 존재였고 설명을 했지만 네. 지금 왜 다시 또 자꾸 지우려고 이 세력들이 그러는지 좀 짧게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뭐 아까 다 말씀 드렸는 것 같은데 일단 여태까지 이렇게 그런 분위기 속에 묻어놓듯이 일찍부터 뭐 우리 이 친일 세력들은 자기네들의 친일을 감추기 위해서 민족주의자들을 그야말로 이렇게 좌파로 갖다 몰아붙였던 거 아닙니까? 갖다 몰아붙이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빨개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간들이 한탄스러울 정도로 예, 그렇죠. 대구 그런데 경북에 조금만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역사 공부를 해보면 이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심리학에서 나옵니다. 원래 옳은 것보다 나쁜 이야기가 더 폐지주로 다니는 할매가 예. 박근혜를 항상 걱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본인 걱정이라 본인 걱정. 그 사람은 공주로 너무 호감을 해갖고 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역사적인 거에서 친일 가족이 말이까 하는 거하고 자기네들의 재발을 숨기고 상대방을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게 대두되지 못했고 알려지지 못했고 연구되지 못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가 또 알려져도 또 그런 식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공산당에 입각했다든가 아니면 레닌한테 선물 받는다든가 뭐 이런 저런 걸그 사람이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권력을 가졌어요? 명예를 가졌습니까? 누구를 가졌습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싸워가지고 자기 와이프도 부인도 죽었지 않습니까? 그 부인을 볼모로 해가지고 흥정을 했지 않습니까? 통하라고. 그렇지만은 자기 부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결국은 자기 부인은 죽었잖아요. 자기 아들은 또 그 유인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자기한테 편지를 가져왔죠. 그래서 많은 고통을 하고 다시 전투에 나가서 그 다음에 죽습니다. 그 두 번째 아들은 또 병사로 죽습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엄청 치료한 이 사람한테 뭐가 그래서 이제 없으면 없다고 무시하고 있으면 있다고 뭐 많이 해먹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안타까운 사람. 자, 시간이 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9시까지 여기 있어서 예? 저기는 지금 어떻게 좀 나오는데 저 시경 계약했는데 제가 아직 3분 남았네. 3분 이제 방금 뭐 얘기했던 그런 것도 그렇고 오랫동안 그 방문 프레임 세뇌교육 그거를 이제 계속 세뇌되도록 막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변화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대구 지역의 토착 그런 그 방문 프레임이 같은 그런 고정화 화습화된 그런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 공범도 지금 동강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도 않은 저런 일을 벌이고 있고 그런 거를 듣는 하나의 방편이 방법 프레임 같아요. 저걸 덮어 씌워가지고 이제 공산주의가 이게 되니까 우리 위험하다. 그 속에 그 있다. 그거를 이제 계속 뿌려먹는데 그것이 지금도 많이 덜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불행스럽게도 맞아요. 실제적으로 그게 많이 지금 좌우하고 있고 그걸 밀어붙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믿기지 않지만 그게 먹히고 있어요. 먹히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프로를 공범도 동상 저것도 말이 안 되는 거 하는 거 알고까지 보시고 참 근데 그거 해도 뭐 사람들 그거 가만히 있어 그냥 별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 지금 그래 하는데 그런 엄청나게 보시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독도도 지금 내주락 하죠. 독도 말 한마디 없습니다. 지금 좀 전에도 얼마 전에도 독도 우리 뭐 영무선 여성이 한 명 갔다. 일본 좀 대구 항의 들어왔습니다. 왜 우선 그거가 영국 탐구하느냐 우리 땅인데 조국이 또 얼마 전에 이거 갔습니다. 조국 왜 가요 우리 땅에? 정부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일본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 말밖에 없어요. 일본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일본은 거슬려서는 안 된다. 이랬다. 이 사람은 진짜 일본 사람입니다. 나라 지금 완전 팔아먹으러 갑니다. 팔아먹고 이거 석유 이것도 지금 해가지고요. 돈 챙겨가지고 돈 챙기러 가고 끕니다. 끝나면 끝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국민들 완전히 일어나고 박근혜는 죄도 없습니다. 이에 비하면은 이 사람이 천리세가 있다면 박근혜 입밖에 안 됩니다. 지금. 아니 근데 뭐 박근혜 뭔가 국정농단을 하면 넘어섰습니다.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거 지금 국민들 난 답답합니다. 이거. 나라 드러납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언론에서 다 막아주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러고 뭐 방통심의위원장 방송이 다 잡았습니다. 지금 대법원장 헌법위원장 탄핵 들어가도 헌법위원장 또 안 할 겁니다. 또 야구 그 부분 들어가고 야구 그런 거 안전 지금 놀러 갔다는 지금 나라 이 상황인데 놀러 가고 돈 많이 쓰고 있는데 다 지금 막아놨어요. 그 법적으로 할 도리가 없어요. 국회에서 아무리 해도. 국회는 이번에 이제 수박들이 제거돼가지고 민주당이 좀 하는 것 같아도 아무리 법률 발의해도 거부하면 끝이고 파면 대통령이 파면하면 헌법위원회에서 또 거부를 합니다. 지금 전부 윤석열 합니다. 섞여지는 건 국민들이 완전히 들고 일어나야 된다. 근데 참 잘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국민들 잘못합니다. 지금 막 이렇게 잘못합니다. 열받는 TV 조선하고 KBS 이런 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잠잠하게 아무리 없는 것처럼 합니다. 아무리 없는 듯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지금 이거는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 또 뭐 먼지 취급도 안 합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국민들은 완전 개돼지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잠잠하게 지금 이랬어요. 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나 이거 지금 김종세. 근데 지금 폭도가 난리 났어요. 김종세. 지금 경찰이 제대로 다 막아놨습니다. 난리 났어. 경찰이 지금 다 막아놨어요. 청와대가 옛날에는 뒤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방어가 되는데 지금 용산 중간에 있기 때문에 민중 봉기가 얼마나 그말 보리가 없어요. 다 지금 굴려있어 청와대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경찰 조직을 다 바꿔놨답니다. 정치 동원돼가지고 바로 막을 수 있도록. 열받는 거는 백살. 그 조치를 다 해놨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오늘 그 역사적인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이건 한 그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 한 부분에 대한 걱정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